아까 얘기했듯이 잠깐 이제 그 아까 188쪽부터인데 원래 이제 이 시간은 보다 중요한 시험에 잘 나오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영역을 먼저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교재 200 몇 페이지요? 정말 직무집행법 페이지 222쪽부터 봅니다. 자, 우리 앞에서 경찰 역사 공부할 때 연역에 개설의 연역에 동그라미 1번 우리나라 최초의 경찰 작용에 관한 법은 행정경찰장정이다. 기억나요? 네? 네. 자, 뭐 그 근대적 의미의 최초 경찰 작용법이죠. 자,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현재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는 법이 경찰 작용에 관한 법이다. 응?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밑에 일단 뭐가 있어요?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개정 연역이라고 나와 있죠. 응? 자,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나라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동그라미 2방 그 위에 2번본 1953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그 이후 현재까지 일단 개정된 숫자로만 따지면 12번 개정이 됐어요. 그죠? 근데 이제 중요한 내용 변화가 있는 것들 몇 가지. 이거 개정에 있어서 몇 군데는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자, 우선 1차 개정. 1차 개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세 번째 거. 1차 개정 때 유치장, 그러니까 경찰서에 유치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뒀어요. 응? 유치장 설치금과 마련 1차. 2차 개정 때 중요한 거. 응? 지금의 규정하고는 또 다른데 이제 임의동행에서 경찰관서에 임의동행에 응한 사람 유치 시한을 3시간으로 정해놓고 흉기 등 경찰이 보관하는 임시 영치 기간을 10일로 단축해놨다. 응? 지금하고는 또 그러니까 지금도 10일은 10일이야. 응? 근데 어쨌든 그런 거. 그 다음에 3차는 경찰이 직무 수행에서 최루탄을 사용할 수 있는 걸 집어넣고 최루탄 추가. 4차는 임의동행 시 유치 시한을 6시간으로 늘렸어. 그죠? 아까 2차에서 3시간으로 줄였다가 다시 6시간으로. 그죠? 지금 현재 6시간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응? 그 다음에 1, 2, 3, 4차 개정 잘 봐두고 그 다음에 어디가 이제 유효한 부분일까? 자, 5차, 6차는 좀 넘어가도 되고 7차, 8차 크게 했고 그 다음에 9차 개정이 좀 의미가 있어요. 응? 자, 9차 개정의 중요한 의미로 자, 9차 개정에 보면 이렇게 돼서 결국은 어떻게 돼? 그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는 경찰의 직무상으로 규정이 안 돼 있던 게 뭐뭐 있대요. 거기 보면. 응? 두 번째 줄에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 있죠? 요거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도 포함을 시킨 거야. 반면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는 있었던 경비, 요인 경호, 대관 접촉전 이게 경찰법에는 없었는데 거기다 또 집어넣어서 결론은 마지막 줄에 뭐가 된 거야? 경찰관 직무집행법 2조의 직무 범위와 경찰법 제3조의 임무 이거를 7가지 항목으로 똑같이 만들었어. 그 앞에서 언급됐었죠? 그때 한번. 그래서 그거 알아둔다. 그죠? 그 다음에 10차 개정도 의미가 있어요. 10차 개정 손실보상 규정 신설했다. 2013년 손실보상 규정 신설했다. 그 다음에 11차 개정 첫째 줄 경찰관 직무집행법 2조에 경찰관의 직무 범위에 대테러 작전 그 다음에 국제협력 이에 관한 규정을 새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5가지 직무 범위에서 7가지 이상으로 늘어나게 됐어. 그래서 그거 알아두고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점 경찰 장비의 종류에 살수차라는 걸 명시했다. 경찰 장비로 살수차를 명시한 거 11차 때. 그죠? 뭐 그런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죠? 11차까지. 자,
그래서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223쪽에 성격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어떤 법의 성격을 갖는다고? 거기 중요한 단어는 즉시강제. 즉시강제라는 조치에 관한 일반법의 성격을 가진다. 응? 즉시강제 뭐 이런 강제집행 이런 거는 그 건너뛴 부분에 들어있어.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을 좀 하고 즉시강제 일반법. 자 적용 범위 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신분이 정규 경찰 공무원이 직무수행할 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동그라미 1번 누구한테도 적용돼요? 응? 의경한테도 적용됩니다. 의경이 직무수행할 때. 또 2번 소위 옛날 명칭으로 해경이 직무수행할 때도 적용됩니다. 해경한테도 적용되고 해경. 그 다음에 3번 청원경찰이 직무수행할 때도 적용돼요. 청원경찰도 자기 구역 내에서 직무수행할 때 적용돼요. 다만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는 이제 직무 범위 내 수사도 규정을 해놨는데 수사는 청원경찰은 못해요. 응? 수사는 경찰 사법경찰관리만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3번 뭐는 제외한다고요? 범죄 수사는 제외한 직무집행법상의 직무를 수행한다. 청원경찰. 그 다음에 4번 제주자치경찰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적용된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용 들어갑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내용 1조는 별거 없고 2조 직무범위 있죠? 자 다음 페이지 박스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7가지 항목 앞에서도 한번 나왔었죠. 네, 그래서 알아둡니다. 그래서 국민의 생명체 재산보호부터 실황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까지 다 한다는 거야. 직무범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3조 불신검문. 네. 자 불신검문은 동그라미 1항 뭐라고 법이 정해져 있어요. 경찰관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지시켜서 질문할 수 있다.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응? 하여야 한다 아니에요? 할 수 있다야. 이거 시험 나왔다. 응? 하여야 한다라고 나왔어. 할 수 있다. 어떤 사람? 네, 박스 안에 2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첫째, 수상한 행동. 그 밖에 주의 사정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자, 이것도 판단은 누가 하는 거야? 현장에 있던 경찰관이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재량이 주어진 건데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어떻게 돼요? 어떤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또는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그죠? 그러니까 여기 2명이 들어가 있는 거지.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이미 어떤 죄를 범했다고 의심되는 사람은 죄를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 세 번째는 자 2번 이미 행해진 범죄에 대해서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 행해지려고 하는 범죄에 대해서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렇게 이걸 쪼개볼 수도 있어. 그죠? 어쨌든 이 박스 안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정지시켜서 궁금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죠? 자, 요 1번은 요거는 뭐야? 요거는 자, 그 밑에 각주 봐봐. 이 질문하는 건 뭐로 본다? 39번 밑에 각주 보세요. 이 질문 경찰관이 정지시켜서 질문하는 행위는 질문은 무슨 작용으로 본다고? 경찰 조사라는 작용으로 본다. 응? 경찰 조사 작용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박스 밑에 내가 주민등록법을 써놨죠 위에. 응? 그러면 이때 조사할 때 뭐 하냐면 신분증 제시하더라고 요구하고 신분 확인하고 이런 거거든. 근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는 조사할 수 있다고만 했지 신분증을 제시 요구하고 뭐 하도록 하는 거는 규정은 없어요. 응? 따라서 그 법 이름 주민등록법이 뭘 요구하도록 돼 있어? 주민등록증을 제시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해놓은 거예요. 응? 그럼 내가 뭘 말하자고 하는 거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는 경찰관이 불신검문 시에 신분증 요구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은 없어요. 명시적으로. 그러니까 주민등록법에 따라 하는 거야. 그거를 근거로. 응?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문장 읽어보자. 경찰관은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자 밑줄 주세요. 어느 때 정지시킨 장소에 질문하는 것이 어떠한다는 두 번째 줄 가까운 경찰관서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예.
어느 때?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할 때. 하나는 뭐예요? 그 사람한테 불리할 때. 응? 그 밑줄. 그 사람한테 불리하거나. 또 하나는 교통에 방해된 때. 그죠? 두 가지 경우. 그 사람한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되거나 이렇게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불신검문한 경찰관은 뭐 할 수 있어? 부군의 그러니까 가까운 그죠? 가까운 경찰관서 한 대 묶어서 얘기하면 가까운 경찰관서에 갑시다 하고 동행을 요구할 수 있어. 그죠? 근데 이 동행이 뭐야?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의 동행이라고 해요. 따라서 뭐라고 나왔어요? 셋째 줄 동행을 요구할 수 있는데 동행 요구받은 사람은 뭐 한다고? 넷째 줄이네. 뭐야? 거절할 수 있다. 응? 거절할 수 있다야. 강제로 연행하는 거하고는 성격이 다른 거예요. 응? 경찰서 가서 뭐 질문하고 좀 뭐 더 알아봅시다. 이거 동의를 요구하는 거야. 자, 거절한다. 강제로 끌고 못 가요. 그러면 위법이 되는 거야. 따라서 우리 동그라미 2번을 공부하면서 세 개의 부분. 임의 동행이라고 하는 이 조치. 임의 동행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는 두 가지다. 그다음에 어디로 동행하자고 요구할 수 있어? 가까운 경찰관서. 자기 근무하는 자기의 경찰관서가 아니고 가까운 경찰관서. 응? 세 번째, 상대방 거절할 수 있다. 그렇죠? 중심. 그다음에 판례 오른쪽에 가보면 이 임의동행과 관련해서 상대방 뭐 거절할 수 있도록 법이 명시했는데 거절한다고 막 강제로 연행하려고 하는 행위 다 위법이라는 취지의 판결들이야. 응? 그래서 특히나 어디를 봐야 되나? 뭐 2번 보면 어떻게 두 번째 줄에 응? 3번 보자. 뭐야? 경찰관이 임의동행한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 하여 강제 연행을 하고 양팔을 잡아 끄는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적법한 공무집행에 저항하면 공무집행 방해죄가 되지만 이거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니까 이거에 저항했어도 어떻게 돼?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이죠. 응? 자, 3번 판결 꼭 알아두고 비슷한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가봅시다. 판례들 여러분들이 참고사항으로 보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항 226페이지 6페이지 동그라미 3항 경찰은 질문할 때 뭐 할 수 있어? 아까 불신검문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문할 때 소지하고 있는 흉기 등을 조사할 수 있어요. 응? 따라서 동그라미 3번 끝에 흉기 가지고 있는지 조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항 질문하거나 임의동행을 요구할 경우 뭐 해야 돼? 경찰관은 신분증 제시하면서 소속 성명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을 요구하는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야 되며 동행을 요구할 경우는 어디로 가자 그런 것이지 동행할 관서도 밝혀야 된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응? 상통째로. 자, 또 밑에 동그라미 5항 봅시다. 5항은 만약에 상대방이 임의동행 요구에 응했어요. 그래서 가까운 경찰관서로 동행해 왔어. 그러면 이때 경찰관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돼. 뭘 해야 돼? 첫 번째, 경찰관 스스로가 뭐해? 예? 임의동행에 응한 자의 가족,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목적과 이유를 경찰관이 직접 알려주거나 아니면 어떻게 돼? 본인으로 하여금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한다. 응? 그리고 마지막 줄에 변호인 도움받을 권리가 있음도 알려줘야 된다. 응? 변호인의 조력권 있다는 걸 알려주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자, 5항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판례는 당연한 내용이니까 그 다음에 6항 임의동행에 응한 사람 어떻게 돼요? 경찰관서에 몇 시간 이상 머물게 할 수 없어요? 6시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응? 여기서 법조문은 6항에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러면 6시간까지는 잡아둬도 된다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야. 응?
아니 조사할 게 더 없고 다 뭐 임의동행에 응해 자발적으로 동의해가지고 경찰관서에 와서 이제 질문할 거 다 끝나고 그러면 언제든 간다 그러면 내보내 줘야 됩니다. 응? 질문 안 끝났어도 어떻게 돼요? 간다 그러면 붙잡을 수 없어요. 물론 이 사람이 현행범이라든지 또는 현행범에 준하는 준행범은 일단 영장 없이 긴급 체포하는 경우가 가능할 때 그때는 이제 긴급 체포니까 영장 없이 일단 할 수 있지만 안 그러면은 그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은 잡아둘 수 없는 거야. 응? 그래서 그 밑에 판례 뭐라고 돼 있어? 두 번째 줄에 경찰관이 임의동행을 요구했다. 언제나 거절할 수 있고 상대방은 또 뭐야? 임의동행에 응했더라도 언제든지 경찰관서에서 퇴거할 수 있는 거래. 응? 그러므로 어떻게 돼? 응? 법에서 6시간 초과하여 머물게 할 수 없다라는 말이 6시간까지는 뭐야? 경찰관서에 구금해도 된다는 걸 뜻하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판결이죠. 꼭 알아두고요. 자, 오른쪽으로부터 7번 227쪽. 자, 질문을 받거나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뭐야?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죠? 특히 마지막에 뭐 있어?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답변해야 될 의무도 없다는 거예요.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꼭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법조문은 아니지만 뭐라고 써놨어? 이때 질문은 뭐야? 뭐 거동이 수상해 보인다 해서 궁금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지 이걸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해서 피의자로서 신문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 줄에 뭐 할 의무는 없어요. 묵비권이 있다고, 응? 진술 거부권, 즉 묵비권이 있다고 고지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불신검문 시에, 응? 변호인의 도움받을 권리 있다는 걸 아까 알려주기는 돼 있죠. 그렇지만 묵비권이 있다는 것까지 고지해야 될 의무는 없어. 진술 거부권 고지 의무는 없다. 꼭 알아두고요. 다 법조문 위주로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쌍가로 4번 제4조 보호조치. 자, 보호조치 동그라미 1번 봐봐. 쭉 읽어나가면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 등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밑에 박스에 해당하는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데다가 응급구호가 필요하다 인정되는 사람, 일명 구호 대상자를 발견했을 때는 뭐 할 수 있어? 둘 중에 하나 할 수 있어. 보건의료기관 내지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든지 아니면 경찰관서에 데려와서 보호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일명 이걸로 이제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대상이 되는 거야? 그 박스 안에 1, 2, 3, 5 그죠? 자, 1을 나눠보면 정신착란자야. 그죠? 정신착란. 그 다음 뭐야? 술에 취해서 그러니까 주치자라고 하죠. 정신착란자 주치자로서 자기나 타인을 뭐야? 위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응?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2번 자살기도자. 응? 3번 미아, 병자, 부상자 등으로서. 미아, 병자, 부상자. 그런데 3호 박스 안에는 끝에 뭐가 단서가 있어? 거절하는 경우는 제외. 누구는? 다가 아니고 3호에 써 있는 자들만. 그러니까 미아, 병자, 부상자 있지? 이 세 경우에 경찰관이 구호 조치, 보호 조치 하려고 하니까 거절해.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럼 여기서 말하는 보호 조치 못 하는 거예요. 응? 그러나 1호와 2호는 셋. 누구누구야? 정신착란자. 그다음 뭐야? 주치자. 응? 술주자, 주치자. 그다음에 셋. 자살기도자. 이 셋은 어떻게 돼? 본인이 거절해도 보호 조치할 수 있는 거죠. 응? 그 구분해 둬야 돼. 자, 1호와 2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이 거절해도 강제로 보호 조치할 수 있어요. 그러나 3호는 본인이 거절하면 보호 조치 못 하는 거야. 응? 그 구분 알아두고요. 그다음에 2호는 뭐 긴급 구호 요청받은 보건의료기관 공공기관은 구호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구호 경찰관의 긴급 구호 요청을 거절할 수 없다.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그다음에 사망. 경찰관은 이렇게 보호 조치를 할 때 뭐 자살기도자, 뭐 정신착란자, 뭐 이런 자가 뭐 하고 있어? 뭐 소지하고 있던 흉기 등 이런 거 뺏어서 경찰관서에 보관해 놓을 수 있는데 그거를 유치라 그래. 그죠? 영치. 그래서 3번에 그 흉기 등 임시 영치할 수 있다.
그리고 사항 내려가 보자. 경찰관은 무슨 조치했어? 이렇게 보호 조치 대상자에 대해서 보호 조치를 했을 때는 지체 없이 가족 등에게 알려줘야 되며, 경찰관은 보호 조치했다는 걸 알려줘야 되며, 그 다음에 연고자가 발견되지 않으면 뭐야? 보건의료기관 등에 즉시 인계해야 된다. 응? 한 번씩은 다 읽어둬야 됩니다. 자, 그리고 4번에 이어서 5호, 5번 이렇게 인계했을 때는 즉시 또 보고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6항 넘어가도 되겠죠? 그다음 마지막 7항 다음 페이지 가봐. 이때 이 긴급 구호 대상자 보호 조치했을 때 첫째 줄 어떻게 돼요? 경찰관세에서 보호할 수 있는 시한적 한계는 얼마야? 24시간. 응?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길 잃어버린 애 미아를 발견해서 경찰관세에서 보호하고 있죠? 몇 시간까지? 24시간까지 경찰관세에서 보호. 그래갖고 뭐 연구자 못 찾으니까 계속 보호하고 있지? 연구자 안 나타난다. 이렇게 되면 24시간이 넘으면 이제 시군구에 이렇게 인계하는 거야. 그러면 시군구에서 뭔가 어디에 있는 게 이제 뭐 그 보호 시설 같은 데로 이렇게 인계합니다. 응? 그러니까 24시간까지는 잃어버린 지 24시간까지는 근처 지구대 파출소 이런 데 찾으면 돼. 부모가. 근데 뭐 24시간 넘어서 이틀 사흘 지났다 그러면 경찰관세에 있을 가능성은 별로 없어. 이미 다 시군구로 인계가 돼서 보호소에 가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런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7번 보호 조치 기간은 24시간, 경찰관세에서 보호 기간은 그 다음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 등 경찰이 뺏어가지고 경찰관세 임시 영치하지? 영치 기간 얼마야? 응? 임시 영치 기간 10일. 응? 그 숫자 꼭 외워야 됩니다. 그런 거 꼭 알아두고. 그죠? 자, 판례 2번 뭐래요? 밑줄 친 거 보자. 응?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정신착란자, 주치자, 자살기도자 등의 응급구호 위반한 자를 법이 허용한 2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찰관세에 보호 조치할 수 있는 시설은 시설로서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속영장도 안 받고 피의자를 어디다가 유치하면? 응? 경찰서 보호실에 유치하는 것. 피의자니까 범죄 혐의자를 경찰서 보호실에 유치하는 건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위법한 구금이다. 응? 피의자 영장도 안 받고, 그죠? 이 보호 조치 대상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보호실 안에다가 피의자를 영장도 없이 구금해 놓는 건 위법이란 거야. 응? 자, 2번, 3번 다 판례 똑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 하여튼 그런 거야. 밑줄 친 거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해보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뒤로 가보세요. 230쪽. 자, 쌍그러 5번 위험 발생 방지 등 조치라고 나오죠. 예. 그래서 자, 동그라미 1번 읽어보면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신체,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인공 구조물이면 예를 들어 뭐 건물이나 교량이나 이런 거지. 그런 인공 구조물의 파손,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 폭발사고, 위험한 동물들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에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는 다음에 뭐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위험 발생 방지. 할 수 있는 조치 분석해보자. 박스 안에 거 중에 우선 뭐 할 수 있어요? 1번 키워드 경고할 수 있어요. 경고. 응? 경고. 박스 안에 조치 경고. 자, 경고는 누구한테? 그 장소에 모여 있는 사람, 물건의 관리자, 그 밖에 관계인에게 경고할 수 있어. 경고. 위험하다고. 응? 경고. 두 번째, 매우 긴급한 경우에는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 억류하거나 비난을 시킬 수 있어. 그죠? 그러면 여기서 허용하는 취지는 억류 또는 피난입니다. 2호에서는. 근데 억류 피난은 누구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거야? 매우 긴급할 때 누구?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게 뭐예요? 억류나 피난이야. 응? 그러니까 매우 긴급도 아니고 위해를 입을 우려도 있지 않다. 이렇게 되면 위에서 말하는 경고를 해야 되겠지. 그죠? 주변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3번 그 장소에 있는 사람 등등 1호와 똑같은 그런 자들에게 위해 방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어떤 조치, 필요한 여기 이런 것처럼
무슨 조치인지는 딱 법으로 정해놓기는 그렇잖아. 상황마다 다를 테니까. 그래서 뭐야? 위해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취할 수 있다는 거야. 응? 자, 이거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1호, 2호 구분을 좀 해야 된단 말이야. 2호에서 말하는 억류 피난을 할 수 있는 대상자가 있고 경고만 하거나 하는 대상자가 있고, 그죠? 그런 거 좀 구분하고. 그 밑에 위 표에서 박스 안에서 말하는 경고는 무슨 성질을 갖는 거야? 경고는 어쩌고 저쩌서 저쪽 끝에 강제성 없는 거야. 비권력적 사실 행위로서 이른바 경찰 지도, 그러니까 행정 지도의 일종인 경찰 지도의 성격을 갖는 거다. 응? 경고 조치의 성격, 비권력적 사실 행위로서 경찰 지도의 성질을 갖는 조치. 반면에 2호에서 말하는 억류, 강제로 억류하고 뭐 피난시키는 조치 있죠? 그 억류 조치는 뭐로 볼 수 있는 거야? 억류와 피난은 급박한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어떻게 돼? 불 났는데 안에 뭐야? 우리 집 전 재산 귀금속이 있다. 이거 지금 건물 무너질지도 모르고 들어가면 못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들어가려는 사람이 있을 거야. 우리 집 애가 미처 못 빠져나왔다. 부모가 또 막 길을 쓰고 들어가려고 그래. 억류해야지. 그죠? 이런 거. 이건 강제야. 응? 따라서 뭐야? 이거는 경찰상 즉시 강제. 응? 권력적 사실행위입니다. 여기는 안 써놨더라도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즉시 강제. 즉시 강제라는 조치가 바로 급박한 경우에 공권력 행사로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야. 응? 그래서 경고 조치의 성격과 그다음에 억류 또는 피난 조치의 성격, 이거 구분해서 공부해 놓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자, 2번은 첫째 줄머리에 밑줄 쳐주세요. 대간첩 작전. 경찰 관서장은 뭐 할 수 있어요? 경찰 관서는 대간첩 작전 수행 등을 위해 결론적으로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응? 두 번째 줄 끝에 국가 중요 시설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접근이나 통행을 제한 금지. 자, 그러니까 두 개 부분만 연결. 국가 중요 시설에 대해서 접근 통행을 금지할 수 있는 사유는 무슨 사유로만? 응? 대간첩 작전 수행 같은 걸 위해서. 응? 그러니까 위에 동그라미 1번에 뭐 이런 뭐야? 전제사변, 인공구조물 파손 뭐 이런 거 가지고는 국가 중요 시설에 대한 접근 통행 금지 못 시키는 거야. 응? 국가 중요 시설에 대한 접근 통행 금지 조치는 거기 써 있는 것은 대간첩 작전 수행 등 그런 이유로만 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야. 응? 그렇게 해서 원좀 구별하는 게 필요하고. 뭐 밑에 3, 4는 별거는 없어요. 응?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갑니다. 231조 쌍가루법 범죄의 예방과 제지라는 조치. 자, 법조문이 한 줄이에요. 뭐라고 돼 있어? 경찰관은 범죄 행위가 바로 눈앞에서 목전에서 행해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할 때는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뭐 할 수 있어? 경고를 하고 그 행위 때 그 범죄 행위를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위해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어떻게 돼? 제지할 수 있다. 그죠? 여기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조치가 뭐야? 경고하고 제지. 그죠? 덜 급박하면 뭐야? 경고를 바라고. 그 다음에 둘째 줄, 셋째 줄 끝에 긴급할 때는 신체를 제지하는 거야. 그죠? 단계별로. 여기서도 넷째 줄 경고 조치는 아까랑 똑같아. 비권력적 사실행위에서 지도의 성격을 갖는 거고, 제지는 신체를 직접 잡는 거니까 대인적 즉시강제의 성격을 갖는 겁니다. 이것도 알아두고. 그죠? 자, 이와 관련해서 그 밑에 판례 1번 어떻게 돼요? 특정 지역에서 불법 집회에 참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시간으로나 장소적으로나 근접하지 않은, 예를 들면 서울역 광장에서 시청 앞 광장에서 전국 농민들 집회한대. 그런데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자 경상남도 무슨 어디에서부터 농민들 집회 참가하는 걸 막기 위해서 버스 못하게 하고 버스 못 가게 막아. 이거 적법으로 본다? 위법이란 거야. 응? 자, 그런 이슈입니다. 그래서 시간적 장소적으로나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지역에서 집회할 예정 장소로 출발도를 이동하는 것을
제지하는 행위는 뭐야? 즉시 강제의 범위, 제지할 수 있는 범위를 명백히 넘은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그랬죠? 그거는 필요 이상의 과도한 제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응? 꼭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1번은 이제 허용되지 않는 거로 봤지만 2번은 뭐로 봤어? 응? 자, 뭐 집회 장소로 사용하는 걸 대학 총장으로부터 사전에 승낙을 받지 않은 채 대학교 군내에 들어가서 집회를 한단 말이야, 그죠? 이런 거에 대해서 두 번째, 대학교 자체가 집회에 참가하는 자의 출입을, 그러니까 경찰관들이 대학 정문에서 집회에 참가하는 자들의 출입을 저지한 것은 뭐로 본 거야? 직무집행법 6조에 따른 적법한 제지로 본 거야, 그죠? 그래서 이건 적법으로 인정됐죠? 1, 2번 다 이렇게 결론 다르게 나왔으니까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쌍그릇 7번 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 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 자, 별로 시험에 많이는 안 나오는 건데, 많이 나오지는 않을 텐데 1번 보니까 어떻게 돼? 경찰관은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 시체, 재산에 대한 위해가 임박한 때에는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다고 해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다른 사람의 토지, 건물, 배 또는 차에 출입할 수 있다. 토지, 건물, 타인의 토지, 건물, 배 또는 차에 출입할 수 있다. 뭘 위해서? 예? 위험을 방지하거나 피해자 구조를 위해서. 그죠? 다만 여기서 뭐야? 토지, 건물, 배 또는 차 딱 이렇게만 출입할 수 있는 장소가 딱 거기만이라는 거냐? 요건 예를 들어서 해석해 놓은 거, 규정해 놓은 거로 보기 때문에 거기는 명시 안 돼 있더라도 그러면 항공기, 응? 또 뭐야? 광갱은 이제 우리 광산에 갱도 있지? 거기를 말하는 거야. 광갱, 광산의 갱도 이런 것도 다 포함된다고 본다. 그리고 이렇게 동그라미 1번 위험한 사태가 발생했거나 위해가 임박 이렇게 될 때는 뭐 할 수 있어요? 이런 거에 출입할 때는 관계자의 동의 얻을 필요 없어. 응? 관계자 동의가 필요 없고 또 출입할 수 있는 시간에도 제약이 없다. 화살표 다음 얘기들 다 중시해야 돼요. 응?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가 이제 일반론이야. 그런데 2번으로 동그라미 2번을 보면 장소가 또 어떤 장소? 흥행장, 여관, 음식점, 역, 그 밖에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 이런 장소를 뭐라 하냐면 뭐야? 이런 거를 뭐 공개된 장소라고 보통 표현해. 응? 자유롭게 허용된 장소. 이걸 하는데 뭐 공개된 장소에 출입할 때는 경찰관이 어떻게 돼? 응? 범죄 또 이런 위해 예방을 위하여 출입하려고 하면 뭐야? 그 장소의 관리자 등은 영업시간이나 해당 장소가 일반인에게 공개된 시간에 그 장소에 출입하겠다고 요구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일종의 공개된 장소, 응? 공개된 장소라고 말할 수 있고 흥행장, 여관, 음식점, 역 이런 공개된 장소에 경찰관이 범죄 예방 등 이런 공익 목적으로 출입을 요구하면 그 관리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어느 시간에 출입하겠다 그러면 영업시간 내지 공개된 시간 내에 출입하겠다고 요구를 하면 따라서 이 규정으로부터 나오는 결론은 화살표 어떻게 돼? 이거는 관계자의 동의를 얻어야 돼. 출입하려면. 그죠? 물론 관계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거절을 못하게 돼 있지만 어쨌든 관계자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야. 그죠? 이 경우는. 그리고 어느 시간에 출입하는 게 하는 걸 정해놓은 거야. 공개된 시간 내지 영업시간 내에 경찰관이 출입하는 거에 대해서 규정해 놓은 거죠. 따라서 1항하고 2항은 조금 차이가 있잖아. 1항은 말하면 공개된 장소가 아닌 경우란 말이야. 그죠? 응? 그러니까 두 번째 끝에 토지, 건물, 배 또는 차 그런 거잖아. 예를 들어. 그런데 출입하려고 하면 관계자 동의도 필요 없고, 그죠? 시간도 제약이 없다. 그런데 2번 흥행장, 여관, 음식점, 역 등 공개된 장소는 그 장소를 관리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공개된 시간 내지 영업시간 내에 출입해야 된다는 제약 조건이 있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3항은 대간첩작전 수행. 이게 또 키워드가 되겠죠? 대간첩작전 수행에서 뭐야?
작전 지역에서 뭐야 어떤 장소든지 뭐 배, 차 뭐 이런 거라든지 또 공개된 흥행장 이런 데 출입 검색하려고 한다. 검색할 수 있다. 이때도 어떻게 돼? 시간의 제약이 없으며 동의를 필요로 하지도 않는 거죠. 응? 그래서 대간접적 수행 여기도 동의 필요 없고 시간의 제약이 없다. 응? 정리해 둡니다. 이 세 가지 조금 유의해 두기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4번은 당연한 겁니다. 출입하는 공무원은 당연히 신분증 제시해야 되고요. 업무 방해하면 안 돼.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넘어간다. 그다음에 8번 사실 확인. 네. 자, 동그라미 1번 문장의 주어가 누구예요? 경찰 관서의 장은. 경찰 관서의 장은 뭐 할 수 있어? 직무 수행에 필요하면 다른 국가기관 무슨 공공단체 사적인 단체 등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그죠? 자, 그러니까 경찰 관서의 장은 사실을 조회해 볼 수 있다. 응? 근데 이어지면서 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긴급한 경우에는 소속 경찰관하고 현장에 나가 협조를 얻어 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하여튼 1번 통째로 읽어 나갑니다. 그 다음에 자, 동그라미 2번은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관계인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내서 출석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응?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출석 요구하는데 박스 안에 보면 네 가지 사유입니다. 뭐예요? 미아, 잃어버린 아이 보호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응? 경찰관서에 출석해라. 2번 유실물 인수할 자 맞는지 확인을 위해. 세 번째 사고로 인한 사상자인지 확인을 위해. 네 번째 교통사고 조사하는 목적이 어떻게 있는 거야? 앞에 거기 특히 4번 앞에 비춰 있어요. 행정처분. 응? 행정처분이면 뭔지 아세요? 이 교통사고 조사 결과 조사해서 뭐 하기 위해서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응? 그런 거 하기 위해서 사고 조사에 필요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 이 박스 안에 거 결국 행정 목적을 위해서 필요할 때 관계인 경찰관서에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내가 써놨나? 안 써놨구나. 그 위에 동그라미 2번 뭐라고 했어? 넷째 줄, 셋째 줄. 출석 요구할 수는 있는데 안 나온다고 강제는 못하는 거야. 이건 범죄 혐의자로서 뭐 체포해 처벌하기 위한 게 아니거든. 자, 출석 강제할 수는 없다. 출석할지 말지. 아니, 당신 뭐 지갑 잃어버렸다며요. 누가 주워서 신고했는데 이 본인이 맞는지 이거 그 와서 확인하고 찾아가시오 하고 연락해서 안 와도 되는 거지. 출석 안 한다고 강제할 수는 없잖아. 따라서 자, 셋째 줄 동그라미 이번에 출석 강제할 수는 없다. 그리고 무슨 목적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거야? 형사처분. 응? 분명히 박스 안에 무슨 목적으로만 행정처분을 할 목적, 면허정지, 면허취소 이런 행정처분하기 위해서 교통조사 사실 확인하기 위해서 출석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뭐 벌금 징역 이런 형사처분할 목적으로는 못하는 거예요. 응? 그거 주의해두고 박스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9번 국제협력에 관한 조항이 최근 2014년에 새로 들어왔죠. 그래서 뭐 읽어라. 그냥 경찰청장은 경찰관의 직무 수행을 위해 외국 정부기관 구조인과 국제 협력 활동할 수 있다. 뭐 당연한 얘기야. 그냥 근거만 만들어 놓은 거야. 원래 하던 거. 네. 10번 유치장 있죠? 자, 우리 문제 이렇게 나와. 유치장 설치의 근거법 뭐냐 물으면 무슨 법이야? 경찰관 직무집행법이야. 그래서 유치장 어디에 둘 수 있게 해놨어요? 응? 두 번째 줄에 경찰서 또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 응? 이게 말하면 옛날로 따지면 어디 있게요? 해양경찰서야. 그지? 그러니까 이제 경찰서 또 해양경찰서에 유치장 두는. 그러면 지구대나 파출소에는 유치장 못 둬요? 응? 경찰서에 유치장 두는 거예요. 경찰서에. 응? 지구대나 파출소 X. 그래서 체포된 사람, 체포 구속된 사람 또는 신체자유 제한하는 판결이나 처분받은 사람 이런 거 사람을 유치하기 위해서 일시 유치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11번 장비 사용. 그러면 장비라는 게 가장 넓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또 장비라는 거 읽어봐. 정의가 이렇게 돼 있어. 동그라미 경찰 장비란 무기, 장구,
체류제 및 발사장치, 사수차, 감식기구 등등 하여튼 경찰이 직무 수행하는 데 사용하는 모든 장치와 기구를 통틀어 뭐라고 불러? 장비라고 부르지. 그죠? 근데 장비가 그 개념을 보면서 장비가 세분화돼서 나눠져요. 뭐로 나눠져? 무기, 장구, 체류제 및 발사장치 이런 식으로 또 구분이 있어요. 응? 자, 여기는 읽고 지나가. 자, 뭐 그다음에 장비 사용에 대해서 별거는 없고 그냥 공부한다면 사망 공부합니다. 사망. 경찰관은 장비를 함부로 개조, 마음대로 멋대로 임의로 장비를 부착하여 다른 용법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응? 당연한 얘기죠. 그다음에 오른쪽에 4번. 위해성 경찰 장비라는 용어 나와. 응? 그런 용어가 사용됩니다. 위해성 경찰 장비란 건 뭐예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줄 수 있는 장비를 위해성 경찰 장비라고 칭합니다. 위해성 경찰 장비는 당연히 비례 원칙상 필요 최소한도에 의해서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5번. 경찰청장은 위해성 경찰 장비를 새로 도입할 때는 뭐 해야 돼? 안전성 검사하고 검사 결과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응? 자, 그렇게 정리. 그래서 좀 더 대통령령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자. 여러분들이 반드시 모국해야 되는 233페이지에서 위해성 경찰 장비의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라고 대통령령이 있는데 여기서 첫 번째 라인을 꼭 공부해야 됩니다. 위해성 장비의 종류라고 있죠? 위해성 경찰 장비란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찰 장비로서 네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 구분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응? 첫째 뭐야? 장구. 장구. 장구에 얘가 뭐뭐 들어져 있어요? 장구는 보통 휴대하고 사용하는 장비들이야. 응? 수갑, 포승, 뭐 호승용 포승도 포승이니까 수갑, 포승, 경찰봉, 응? 전자충격기, 방패, 응? 다 장구로 분류되는 거예요. 응? 반면에 이 무기 다 구별이 되는 거야. 장구라고 분류가 되는 것과 무기라고 분류되는 것 다 구분이야. 무기는 권총, 소총, 기관총, 산탄총, 하여튼 총. 그다음 뭐야? 응? 박격포, 크레모아, 수류탄, 도검 다 무기로 분류되는 거야. 응? 그다음에 세 번째 분사기, 최루탄 등은 장구도 아니고 무기도 아닌 거로 따로 분류하는 거예요. 응? 분사기, 최루탄 당연히 뭐가 들어가? 분사기, 최루탄에는 분사기, 가스 발사총, 응? 최루탄 이런 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기타 장비로 분류되는 게 있어. 기타 장비는 위에 세 가지 어느 쪽에도 안 속하는 거야. 기타 장비에는 가스차, 살수차, 그 다음 뭐야? 물대포, 물포, 석궁, 다목적 발사기 뭐 이런 것들이 이거 꼭 구분해서 외워야 됩니다. 이거 몇 차례 한 두세 차례 나왔어요. 이거 구분. 응? 꼭 외워야 됩니다. 자, 그 외에는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이게 좀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예. 자, 다음 페이지로 가봅시다. 234페이지에서 잘은 안 나오는 건데, 예. 하나 정도. 자, 여러분들 234페이지에 전자충격기 있지? 전자충격기. 응? 234페이지에서 전자충격기 사용 제한. 자, 동그라미 1번. 전자충격기는요, 경찰관은 누구한테 전자충격기 사용 원칙적으로 못하게 돼 있어요? 14세 미만자, 또 누구? 임산부. 응? 14세 미만자 또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전자충격기나 전자방패 사용하면 안 되죠? 응? 또 뭐 얼굴 향해 사용하면 돼. 어쨌든 1번을 읽으면서 그러면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해서는 전자충격기 사용할 수 없다. 맞아? 틀려. 위로 노인 상한 연령 없어요. 그죠? 14세 미만자하고 임산부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없게 해놨어요. 응? 물론 예외가 있을 수 있지. 이제 임산부가 뭐야? 흉기 들고 덤벼. 이럴 때는 예외지만 원칙적으로 14세 미만자 임산부에 대해서는 전자충격기 사용하면 안 된다. 응? 그 다음에
그 밑에 총기 사용 한번 봐. 234페이지. 총기 사용의 경고 있죠? 총기 사용할 때는 원칙이 뭐야? 대원칙이 공포탄을 먼저 장전해서 예? 경고용으로 한번 써야 된다는 게 그거 중요한 거죠? 근데 다만 예외에 뭐 있어? 응? 뭐 경찰관을 급습하거나 타인의 생명 등의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범행이 눈앞에서 실행되고 있는 경우 급박할 때 이때는 바로 그런 예외일 때는 뭐가 가능하다는 거야. 처음부터 실탄을 장전해서 실탄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가 있다는 거야. 그지? 그런 예외 아닌 한 어떻게 돼? 원칙은 공포탄을 먼저 장전해서 뭐 해야 된다는 거야? 경고용으로 먼저 써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 거. 그다음에 자, 오른쪽에 235쪽에 예, 가스 발사총도 비슷한 위치입니다. 가스 발사총 사용 어떻게 돼 있어요? 1번 가스 발사총 등의 사용 제한 규정을 보면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또는 타인이나 경찰관의 생명시체에 대한 방어를 위해 또는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를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때 세 가지 경우죠. 예. 이런 세 가지 경우를 위해 필요한 때는 최소한으로 가스 발사총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때 어떻게 돼? 1m 거리 내에서 얼굴 향해 쏘면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이 있죠? 응?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체류탄 발사로 체류탄 발사할 때는 발사각도 30도 이상 유지해야 된다. 그죠? 왜냐면 사람 향해 직격탄으로 쏘면 안 되거든. 응? 예, 공중으로 향해 쏴야 된다. 30도 이상. 예, 그런 거 정도. 자, 그리고 또 넘어갈까요? 좀 넘어가요. 넘어갔대. 그 다음에 또 그 석궁 사용 기준 이런 것도 있어. 거기는 석궁 236페이지 석궁 사용 기준에 그 백설표 보죠. 석궁을 놓아둘 때는 반드시 장전을 해제하고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화살은 언제나 땅을 향해야 돼. 그리고 공중을 향해 사격하지 말아야 된다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넘어가도 되겠다. 그 다음에 자, 오른쪽 가서 237페이지 12번 항목. 예. 장구 사용. 자, 다시 한번. 장구란 뭘 말한다? 경찰관이 휴대하여 직무 수행할 때 사용되는 그런 도구들을 장구라고 칭하며 구체적으로 뭐다? 수갑, 포승, 경찰봉, 방패 등을 말한다. 응? 이때 동그라미 2번. 장구 사용 요건 박스 안에 세 가지 있습니다. 1번 뭐야? 현행범을 체포하기 위해 또는 뭐야? 응?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을 체포 도주 방지하기 위해. 2번 자기 또는 경찰 공무원 자기 자신 내지 타인의 생명시체 방어 및 보호를 위해. 응? 그 다음에 뭐야?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를 억제하기 위해. 응? 이거 공부해야 됩니다. 자, 장구 사용에 여기서 두 가지 들어있는 거야. 장구라는 게 뭐고, 그죠? 그다음에 장구 사용할 수 있는 요건 박스 안에 거 알았죠? 예. 그다음에 13번 분사기 등 사용. 자, 분사기 사용 경찰관은 다음 페이지 보면 두 가지 경우 무슨 분사기 등 최루탄 같은 분사기 사용할 수 있는 요건 먼저 봅시다. 238페이지 범인을 체포하거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그다음에 2번 불법 집회 길잖아. 불법 집회 시위로 인한 생명시체 재산 등을 위해 발생 억제하기 위해. 이런 목적으로 뭐 할 수 있는 거야? 분사기 등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럼 분사기 사용 요건하고 장구 사용 요건 중에 어느 게 더 셉니까? 응? 응? 장구 사용 요건이 엄격한 거예요. 그죠? 현행범을 체포하기 위해 아니면 죄라도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를 위해서. 그 다음에 뭐야? 응? 생명 신체 방어 보호를 위해서.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억제를 해서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 쓸 수 있죠. 여러분 집회 시위로 인한 어떤 위해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장구는 사용할 수 없어요. 그죠? 뭐만 사용할 수? 그거는 분사기 사용 요건이지. 아, 이거 문제 나온 적 있다니까 최근에. 그래서 장구 사용 요건하고 분사기 사용 요건하고 좀 구별해서 공부해야 돼요. 응? 이 중에 겹치지 않는 거는 예를 들어서 2번 불법 집회 시위 있지? 그것 뜨면
뭐만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인 거야? 분사기 등. 응? 그리고 자 237페이지에 다시 아래쪽에 보면 분사기 사용 요건 읽어보면 경찰관은 두 가지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해서 부득이할 때 자 그거 밑에 주세요. 누구의 판단으로? 현장 책임자의 판단으로. 현장 책임자의 판단 밑줄 쳐주세요. 경찰관 개개인의 판단에 따라 뭐야 분사기 등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응? 거기 분명히 법 문서가 어떻게 돼 있어요? 현장 책임자가 판단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경찰 공무원 개개인이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고자 위에 두고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도 공부했었던 거 있을 거야. 238쪽에 판례 나왔죠? 경찰관이 난동 부리던 범인을 검거하면서 가스총을 근접 발사하여 실명케했다면 뭐라고? 국가배상책임 인정된다고 판례 앞에 비례원칙 공부할 때 한번 했었죠? 나왔었고. 그다음 무기 사용 요건. 자, 무기 사용. 우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무기란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도록 제작된 예를 들자면 권총, 소총, 도검 등을 말한다. 근데 아까 보니까 구체적으로 대통령령 보면 권총, 소총, 기관총, 박격포, 크레모와 수류탄 뭐 이거 다 들어가죠? 도검까지 무기로 포함됩니다. 자, 이때 동그라미 2번 중요합니다.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요건. 응? 근데 동그라미 2번 문장에서 말하는 자, 무기 사용 요건 첫째. 범인을 체포 도주 방지. 범인에 대한 체포 도주 방지. 하나. 두 번째 뭐야? 생명 신체 방어 위해. 그다음에 고무 집행에 대한 항거 억제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필요한 도 범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해야 되는 거야. 응? 응? 반면에 다만 어떻게 했어요? 뭐라고 써놨어? 아래 박스에서 말하는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할 때만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고 그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죠? 응? 그러면 밑에 박스는 뭐예요? 무기를 사용하되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위해를 가하면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이에요. 이 박스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응?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면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요건 첫째 뭐야? 형법상의 정당방위 긴급피난. 응? 정당방위 긴급피난 밑줄 쳤어요. 그 다음에 2번 뭐 가나다 2호에서 가나다라 네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는 안 된다라는 부득이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첫째 밑줄 쳤어요. 사용 무기 장기 3년 이상. 응? 사용 무기 장기 3년 이상의 이렇게 돼가지고 뭐 그 다음에 나는 줄여 말하면 뭐야? 영장 집행에 항거하는 자. 그다음에 4번 예, 범인 도주시키려는 경우. 응? 네 번째 뭐야? 흉기 등 소지하고 있는 자에게 3번 이상 여기는 라에 보면 뭐야? 3번 이상 투항 또 흉기 등 버리라 투기 투항 명령 내렸는데 불응하는 자. 이 위해를 가하면서 무기 사용할 수 있는 거지.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 대간첩 작전. 대간첩 작전 수행 시는 그 위에 라본과 구별되는 점이 뭐 있어요? 3번 이상 흉기 버리라고 투기 투항 명령 안 하고 바로 신체에 위해를 가하면서 무기 쓸 수 있어요. 응? 대간첩적 수행 시는 3번 이상의 투항 명령 필요 없죠? 투항 명령 한 번에 응하지 않으면 바로 위에 가할 수 있다는 거야. 응? 근데 대간첩 작전 수행 시가 아니라면 범인에게 뭐 해야 돼? 3번 이상의 투기 투항 명령 내려야 되는 거야. 그죠? 응?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 꼭 공부하고. 그죠? 그래서 오른쪽에 표로 그려놨어. 경찰 장구를 사용할 수 있는 요건. 분사기, 최루탄 사용 요건. 무기 사용 요건. 이렇게 돼 있죠? 그 중에 특이한 게 뭐야? 응? 분사기, 최루탄은 불법 집회 시위. 그죠? 그건 거기만 특이한 거지. 응? 자. 그 다음에는 239페이지에서 241페이지까지 무기 사용한 행위와 관련하여 어떻게 돼요? 그것이 위법이다, 적법이다 그런 거 사건 판례 나온 겁니다. 응? 참고사항으로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세요. 예. 그 다음에 241페이지 이제 다 왔습니다. 241페이지에 15번 사용 기록의 보관이라고 있죠? 그럼 뭐
살수차, 분사기, 최루탄 뭐 이런 거 들어가 있어요. 그거 기록해야 된다는 얘기고 당연한 얘기다. 자, 15번 중시. 16번 뭐 나왔어요? 제목이 손실보상 규정. 응? 이거 2013년에 새로 도입됐어요. 자, 동그라미 1번. 경찰관이 어떤 직무수행? 적법한 직무수행. 그 다음에 무슨 단어? 예, 손실 입은 자에 대해서 얼만큼 보상하래요? 정당한 보상. 응? 구체적으로 보상 대상자 누굽니까? 박스 안에 1번 읽어봅시다. 밑줄 손실보상의 원인에 대하여 자 밑줄 책임이 없는 자. 그 책임이 없는 자라는 게 뭐야? 에? 뭐 공공의 안일세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은 자, 원인 제공자도 아니라서 경찰권 발동의 대상이 될 책임도 없는 자다. 책임 없는 자가 무슨 피해 입었을 때요? 재산 피해 입었을 때. 손실보상은 오직 무슨 피해만 물어줘요? 재산상의 손실, 재산 피해만 물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책임 없는 자 재산 손실을 입었을 때 괄호치고 책임 없는 자가 자발적으로 협조 물건 제공했을 때도 포함. 그런데 책임 없는 자가 재산 피해 입은 것만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밑에 2호를 보면 누구예요? 책임이 있는 자라도. 중요한 건 책임 있는 자도 그 옆에 뭐가 있어요?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합니다. 책임 있는 자도 자기 책임의 정도를 넘는 재산상의 피해, 손실이 생긴 거 뭐야? 보상해줘야 된다고 돼 있는 거야. 그거 위에 두고 2번 숫자 외워야 됩니다. 자,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안날부터 손실이 있으면 안날부터 몇 년 안에? 3년 안에. 아니면 손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행사해야지 않으면 보상받을 권리 없어진다. 그거 외워야 됩니다. 응? 그 외에 3번, 4번 뭐 손실보상 심의회라는 걸 2개 돼 있고 손실보상 심의회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하는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그 밑에 242페이지에서 244페이지까지 뭐야? 그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관련된 대통령령 규정을 갖다 놓은 겁니다. 응? 아직까지 그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나오지는 않았어요. 응? 그것까지 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참고사항으로 보고요. 다음 244페이지 갑시다. 벌칙. 자, 경직법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남용하여 타인에 해를 끼친 경찰 공무원은 어떻게 한대? 밑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내용. 자, 그러면 여러분들 빨리 뒤로 프린트. 뒤로 좀 나눠주세요. 자, 오늘 공부한 내용과 관련해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관련 문제만 2015년도 작년도에 3차례 시험 봤어요. 경찰 시험. 거기서 각각 2-3문제씩 나왔단 말이야. 자, 같이 풀어봅시다. 시간상 1번 어때요? 자, 경찰관 작년도 3월달 시험이야. 2015년 경직법 틀린 거 그러래. 1번 뭐 물어보고 있어요? 두 번째 끝에 국가 중요 시설에 대한 접근 통행 제한 금지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 첫째 줄 대간접작전 수행 등을 위해 필요한 때. 그죠? 따라서 이런 문장 나오면 대간접작전 수행 이런 게 이제 키워드고, 그런 경우에는 뭐 할 수 있다고? 국가 중요 시설에 접근 통행 금지할 수 있다. 맞아? 1번. 2번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해지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경고를 하고 범죄행위 제지할 수 있다. 그죠? 긴급할 때는 제지도 할 수 있다고. 동그라미. 3번은 유치장 얘기 나오잖아. 두 번째 줄 경찰서와 해양경비 안전관세 유치장 둔다. 맞죠? 그럼 4번이 답이 되죠? 규정돼 있지 않다가 아니라 2014년 개정으로 새로 규정을 해놨죠? 국제협력에 대해서. 응? 그래서 4번 답. 이건 비교적 쉬운 겁니다. 규정돼 있지 않다. X. 자, 2번은 무기를 사용할 때 사람의 위해를 주면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경우. 응? 어떤 경우예요? 3번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에 해당한 때는 위해를 가하면서 무기를 쓸 수 있죠. 또 뭐야?
4번 범인이 3번 이상 투기 투항 명령에 불응할 때도 가능하죠? 그리고 대간첩 작전 시행은 3번까지 필요 없고 그냥 한 번 투항 명령 내는데 응하지 않으면 바로 위해를 주면서 무기 쓸 수 있지. 답 1번. 그냥 경찰관 자기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시에 대한 방어, 이거는 일단 위해를 주지 않으면서 무기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죠? 1번이 1번. 응? 문제 2번은 1번. 그 다음에 문제 3번. 손실보상 나왔어요. 지금 바로 읽었던 거. 틀린 거 모두 몇 개냐? 1번 어때? 기억 어때? 틀렸어. 숫자. 안날로부터 몇 년? 안날로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로부터는 5년. 다 숫자 틀리긴 했죠? 기억 땡. 네, 니은은? 응? 아,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어디다 설치하는데 이거 시행령 규정도 냈네? 그렇죠? 응? 야, 그 법, 아까 대통령령 살펴봐야지. 응? 대통령령에 어디다 해놨어?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설치 교재 243쪽에, 그럼 교재로 보면 243쪽에 위에서 내려오면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243페이지에. 응? 거기 어떻게 돼 있어요? 자, 1번 소속 경찰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하여 발생한 손실보상 청구 사건을 시미토록 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는 논의로 하고 경찰청, 지방경찰청에 손실보상심의회를 설치한다. 그러니까 손실보상심의회는 어디하고 어디에 설치하는 거야? 경찰청하고 지방경찰청에만 설치하는 거죠. 경찰서나 지구대 이런 데는 없는 거야. 그러면 니은번 어때요? 응? 경찰서 때문에 틀린 거야. 응? 자, 손실보상심의회는 경찰 조직 내에서만 어디다 설치했다고? 어디다 설치한다고요? 경찰청하고 지방경찰청에다가 설치한단 말이야. 응? 경찰서에는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니은도 X예요. 경찰서 때문에. 자, 디귿은 아이고 이것도 다 봐야 되겠네. 교재 242페이지 보세요. 대통령령 조항까지 다 같이 내네. 242페이지 보면 어떻게 돼요? 손실보상금 지급 절차 및 방법이 있는데, 방법과 관련해서 쭉 가서 243페이지 맨 위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 동그라미 5항 243페이지 맨 위에 보상금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뭐로 줘야 된대? 현금으로 지급해야 된다. 그죠? 이게 대통령 조항도 냈죠. 그래서 그러면 디귿은 어떻게 돼요? 보상금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해야 된다. 일단 맞고, 그 다음에 교재 6번 보상금은 할부로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일시에 전액을 다 줘야 되는 걸 원칙으로 하되 일시불로 지급하되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일시에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보상금 받을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분할하여 지급할 수도 있다. 그래서 원칙이 일시불,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분할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어. 그러면 디귿은 어떻게 돼요? 응? 동그라미. 그죠? 우리 교재 243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 물건을 멸실하거나 훼손으로 인한 손실 이외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만 보상한다. 맞습니다. 요건 어디 있어요? 242쪽에 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해가지고 제9조 2항에 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했어요? 그 규정 그대로 있죠? 자,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설명을 했지만 시행령도 꼼꼼히 읽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문제 3번은 틀린 거 모두 몇 개네? 틀린 게 몇 개입니까? 2개죠. 기억과 니은. 응? 기억, 니은 2개입니다. 그래서 2번이 됐고요. 4번은 직무집행법 설명으로 옳은 거 모두 몇 개냐? 옳은 거. 기억 유치장에 관한 규정이 있다. 동그라미. 니은은 경찰 장비란 뭐 안 가려. 직무 수행하는데 장비가 제일 포괄적인 용어야. 응? 니은 동그라미. 모든 장치와 기구. 디귿 틀렸다. 어디가 틀렸어요? 안날로부터 3년 하냐? 2년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거기 틀렸습니다. 리을은 장구란 휴대하면서 직무 수행할 때 사용되는 수갑, 포승, 경찰봉, 방패 등을 말한다. 리을도
맞아요, 틀려요? 맞죠? 따라서 옳은 거는 세 개입니다. 기억, 니은, 뭐야, 리을, 그죠?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세 개입니다. 디귿만 틀렸어요. 그 다음에 5번 불신검문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작년도 7월달 시험 기억 불신검문 시 그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불리하거나 교통방해 인정되면 가까운 경찰관서 동행 요구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맞네.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질문이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신분증 제시해야 되고 소속 성명 밝히고 해야 되며 동행 요구하는 경우 장소도 밝혀야 된다. 맞습니다. 응? 자, 3번은요. 저지 끝에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오 따르지 않고는 신체 구속당하지 않고 답변 강요당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럼 답이 4번이에요. 그죠? 4번 어디 같은 거야? 경찰관은 임의동행에 의한 사람이 있는 경우 어떻게 돼? 경찰관 스스로 가족 등에게 알려주거나 아니면 본인 스스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서 한표 이어서 어떻게 변호인의 도움받을 권리가 있음을 또 고지하여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줄에 알릴 필요는 없다. X입니다. 응? 그 고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알려줘야 된다고. 4번 답입니다. 그다음에 문제 6번. 뭐 내내 나오잖아요. 작년도 1차, 2차, 3차. 작년 9월달 시험이야. 6, 7, 8번은. 응? 6번. 숫자의 합. 숫자 물어봤네. 1번 기억. 불신검문.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있는 시한. 응? 6시간 초과할 수 없죠? 6. 니은번. 뭐야? 보호조치 대상자 경찰관서에 왜? 아, 이거는 사람을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건 긴급보호 대상자 24시간을 초과할 수 24시간 초과하면 안 되죠? 근데 소지하고 어떤 흉기 등을 임시 영치하는 건 며칠? 10일. 그래서 니은은 10. 디귿은 손실보상 청구권 안날부터 3년. 그 다음에 리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그러면 뭐야? 6, 10, 그러니까 16. 그 다음에 3, 19. 그 다음에 1, 20이죠. 그러니까 총 합이 답이 1번입니다. 응? 1번. 7번은 불신검문 또 물어봤어요. 기억 어때? 틀렸어. 끝부분이 틀렸어. 정지시켜서 질문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틀린 거예요. 할 수 있다예요.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응? 하여야 한다. 맨 끝에 거기가 틀린 거야. 니은은 옳아요. 응?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니은. 디귿은 틀렸죠? 끝에 거절할 수 있죠? 상대방. 없다 그랬어. 없다가 틀렸어요. 그것 때문에. 네, 리을은 불신검문할 때 그 대상자에게 흉기 가지고 있는지 조사하여야 한다. 땡. 할 수 있답니다. 조사할 수 있다. 응? 따라서 틀린 거 기억번 틀렸습니다. 디귿번 틀렸습니다. 리을번 3개나 틀렸어요. 니은 빼고. 그죠? 답은 3번입니다. 3번. 예. 문제 8번은요. 이거는 뭐 직무집 이 작용법은 아닌데 지난 시간에 문제 공무원법에서 빼먹고 또 양쪽 연관이 있어. 무기 휴대할 수 있는 근거법 뭐라고? 경찰 공무원법. 휴대한 무기를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무기 사용의 근거법은 직무집행법. 응? 따라서 정답 뭐야? 1번입니다. 1번. 응? 이 지난 시간에 했었나? 네. 자, 9번. 우리가 작용법 보면 3문제씩 나오는 거야 보통. 자, 경직법만 관련해서 그죠? 자, 문제 9번 뭐야? 장구 사용 기준. 응? 1번 현행범 또는 사용무기 장기 3년 이상 체포 도주 방지 위해서. 니은번 3번 생명시대 재산 방어. 4번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억제. 2번이 답이죠. 2번 불법 집회 시위 뭐 이렇게 나오면 이거 뭐야? 응? 분사기 등 최루탄 최루제 사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죠. 분사기, 최루계, 최루탄 사용 요건입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에요. 응? 자, 이렇듯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문제는 빠짐없이 나옵니다. 비교적
어렵지는 않아요. 응? 어렵지는 않으면서 나오니까 지금 경직법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법률 규정, 그다음에 거기에 뭐 시행령, 대통령령 규정 이런 거 다 빠짐없이 해야 됩니다. 응? 그러니까 되게 범위가 좁으면서 두 문제 내지 세 문제가 반드시 나오니까 여기는 필수로 잘해야 돼. 여기 놓쳐서는 합격하기 힘들어. 응? 꼭 잘해야 돼. 자,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 자, 수고했습니다.